세월이 이렇게 흐를 줄은 몰랐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 그 안에서 나는 매일 같은 꿈을 꿨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이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 저 왔어요.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난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바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감나무 손 좀 봐야겠어. 비가 오기 전에 가지를 잘라놔야지. 다른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쩌면 그날 마지막이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밭으로 나가 있었고 아내는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사라졌습니다. 방에는 짐도 없었고 책상 위에 편지도 없었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루 위에 구두 한 켤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구두는 내가 사준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죠. 그날부터 우리는 동네를, 시내를, 그리고 경찰서까지 발이 닳도록 찾아다녔습니다. 친구 집, 직장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서울로 간 거 아니야? 남자 따라간 거지, 뭐. 그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내 딸은 그럴 애가 아니라고.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세상은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다가 불 꺼진 방을 보다가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나는 그 눈물을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내 속에서도 눈물이 흘렀으니까요. 세월이 그렇게 22년을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제 딸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찾아낼게.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어느새 내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이름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내 가슴에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오후, 대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냥 우체부련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 있는 건 낯선 청년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했고 낡은 가방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요? 청년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김영훈 씨 댁 맞죠? 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는데 자네는 누구요?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 엄마 아들이에요. 그 순간 내 손에서 지팡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굳게 닫혀있던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엄마 아들이에요. 그 말은 내 가슴을 그대로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청년을 바라보며 겨우 목을 열었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 했어? 청년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김영훈 씨 딸 그분이 제 엄마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2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이 확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심장은 뛰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손자라는 거냐? 정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서 대문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들어와, 어서 들어와. 나는 청년을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평상에 앉는 그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근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눈매, 웃을 때 생기는 입꼬리, 그건 내 딸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민호입니다. 몇 살이냐? 21요.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내 머릿속에 그려왔던 상상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왜 이 청년을 혼자 보낸 건지 궁금증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는 지금 어디 있냐? 나는 결국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대답은 내 심장을 또 한 번 쥐어짰습니다. 엄마는 절대 여기 안 올 거예요. 그 말은 내 귓가에서 천천히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의자를 붙잡고 몸을 가눴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청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칠고 떨린 듯한 글씨로. 이건 엄마가 쓴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쉰 목소리가 아니라 절망에 찌든 바람 같았습니다. 나는 봉투를 손에 쥐었지만 도저히 뜯을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으로 덮었습니다. 할아버지. 청년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건 내가. 그 말조차 끝맺지 못한 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흘렀습니다. 22년을 기다린 이름, 22년을 기다린 얼굴. 그 얼굴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아들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아, 넌 어디서 어떻게 살았길래 내게 이렇게 돌아왔냐? 그리고 그날 나는 그 청년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라. 너 절대 그냥 가지 마라. 그 청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이 내 가슴을 조금은 덜 시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 끝에 놓인 이불 속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청년의 숨소리가 내 심장을 이상하게 두드렸습니다. 민호. 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수없이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내 딸이 준 선물이자 세상이 내게 남겨준 마지막 희망 같았습니다. 새벽녘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낯익은 습관이었습니다. 밥을 안 치고 된장을 풀고 가마솥에 불을 때는 손길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호가 부스스한 머리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잃은 지 오래였는데, 이제 내 앞에 있는 이 청년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듯 했습니다. 밥 먹고 밭에 가자. 내 말에 민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밭이요? 저 해본 적 없는데. 괜찮다. 땅은 해본 적 없는 사람도 받아준다. 우리는 함께 밭으로 갔습니다. 봄바람이 솔솔 부는 언덕길을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걷는 내 옆에서 민호는 묵묵히 발을 맞췄습니다. 나는 괜히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내 엄마가 어릴 적에 참 잘 놀았지. 이 언덕에서 소리 지르고 물장구 치고 내가 그 시절을 아직도 기억한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는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에게서 내 이야기를, 이 집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서글픈지. 바칠은 서툴렀지만 민호는 열심히 했습니다. 흙이 묻은 손, 이마에 맺힌 땀방울.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두 번 다시 잃지 않겠다. 점심때, 우리는 마당 평상에 앉아 된장찌개와 고등어를 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민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숟가락을 뜨는 모습,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민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가 있어서 좋다. 민호는 잠시 나를 보다가 천천히 밥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절대 여기 안 올 거예요. 그 말이 또다시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내 딸은 나를 떠났는지, 왜 이렇게 많은 세월을 끊고 살았는지. 하지만 그때 민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왜 떠났는지 정말 모르세요? 그 물음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말 속엔 내가 모르는 혹은 애써 외면했던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 편지도 남겼어요. 그 봉투 위에는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는 22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날의 눈빛처럼 떨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뜯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동쳤습니다. 22년 그 오랜 세월 동안 찾아 헤맨 이름, 그리고 이제야 내 손에 닿은 글씨.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면 제가 대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건 내 손으로 읽어야 한다. 나는 손끝으로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란 빛이 도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몇몇 부분은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눈물에 젖었던 흔적이겠지요. 나는 떨리는 눈으로 글씨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도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22년 전 제가 집을 떠난 날,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때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조금 더 자유롭게 사는 거였는데 아버지는 늘 제 길을 막는다고 느꼈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 그 말이 그땐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났습니다. 철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저 많이 아팠습니다. 민호를 낳고 세상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더 빨리 무너졌을 겁니다. 이제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니 어릴 적 마당 냄새가 납니다. 우물가에서 뛰놀던 기억, 아버지가 땀에 젖은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던 기억. 그게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딸 미영드림. 나는 편지를 다 읽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너졌던 무언가가 조금은 다시 세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와줘서 고맙다. 내 엄마 대신 내가 내 옆에 있어서 나는 정말 그 말은 끝내 잊지 못했습니다. 나는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는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내려앉은 하늘, 감나무 가지 사이로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나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살아라. 이 집이 내 집이다. 민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나는 지난 22년의 고통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사람이 남기는 건 돈도, 당도, 집도 아니라는 걸. 남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내 피, 내 마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 아이. 노을빛이 점점 짙어지는 마당에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으마. 그리고 그날따라 바람 소리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